밤이면 제 스튜디오 창밖으로 바람이 솔잎을 긁고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혈관도 저 바람처럼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구나. 몸을 살리는 길이 역설적으로 조용히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죠. 피가 멎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말끝이 흐려지고 젓가락이 자꾸만 손을 비켜가는 순간들. 사람들은 나이 탓인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갑자기는 거의 없습니다. 나쁜 조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쌓입니다. 기름진 식탁, 눌러 담은 스트레스, 무심한 습관이 서로 손을 잡으면 보이지 않는 작은 막힘이 매일 켜켜이 올라가요. 다행히 좋은 조합은 그보다 힘이 셉니다. 과일 한 줌의 색, 10분의 산책,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는 선택. 이 셋이 만나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식 자랑이 아니라 10년짜리 삶의 설계도예요. 라디오는 음악을 틀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숨 쉬는 소리를 틀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목수 형님이 전화를 했죠. 손에 힘이 빠져서 망치를 떨어뜨렸어.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그로부터 서너 시간 뒤 말이 꼬여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지럼,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혀가 둔해지는 느낌, 시야가 퍼렇게 흐려지는 경험을 나잇감기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신호로 들을 때 제 역할을 해요. 라디오 주파수가 살짝 어긋나면 잡음이 먼저 들리듯 혈관도 막히기 전에 먼저 노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유 없이 휘청한 적이 있었는지, 어제 들었던 말을 오늘 새로 듣는 기분이 자주 드는지, 아침마다 손끝이 저릿한지, 셋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방향을 돌릴 기회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미루는 사이 신호는 경보로 바뀌고 그 뒤엔 복구 공사가 깁니다. 오늘은 달라요. 듣기로 했잖아요. 신호를 알아듣고 그 다음 문을 열기로. 우리가 사는 도시는 길과 길이 만나 움직임을 만듭니다. 뇌도 같습니다. 몸무게의 몇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흐르는 피의 큰 몫을 받아 지휘를 하죠. 생각, 기억, 손끝의 섬세한 회전까지 모두 여기서 출발합니다. 도시는 공사 자재가 길가에 조금씩 쌓이면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차는 비켜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더미가 차선을 막아버리면 순식간에 정체가 생깁니다. 혈관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윤이 나던 벽에 끈적한 찌꺼기가 얇게 붙습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그 위에 염증이 붙고 굳어지며 길이 좁아집니다. 사람은 대단해서 길이 반쯤 줄어도 다른 우회로를 만들어 버팁니다. 그래서 난 멀쩡한데? 하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기면 신호가 들어옵니다. 어지럽고 머리가 둔하고 손끝이 느려요. 그 소리를 또 요즘 피곤해서로 덮으면 작은 충격 하나에도 흐름은 완전히 써버립니다. 도시가 멈추면 경적이 울리듯 뇌는 침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귀 기울이길 바라서요. 길이 너무 좁아지면 추운 바람 한 번, 성난 마음 한 번에도 통행이 끊깁니다. 그 순간부터는 기다림이 길어지고 일상은 낯설어집니다. 하지만 도시는 배웠습니다. 우회로를 내고 임시 다리를 놓고 흩어진 자재를 치우면 다시 흐릅니다. 몸도 같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나치게 겁내기보다 지금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것. 저는 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위험은 조용히 쌓이고 회복은 꾸준히 자랍니다. 눈앞에서 번쩍하는 마술은 드뭅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선택이 질서를 되찾습니다. 오늘의 남은 분량은 바로 그 작은 선택들의 목록이에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에 힘을 뺀 뒤 다음 문으로 함께 넘어가요. 도시계획가로 일할 때 배운 말이 있습니다. 길은 스스로 길을 부른다. 사람들이 다니면 흙길이 생기듯 몸도 필요하면 새 길을 냅니다. 막힌 길 곁으로 가느다란 오솔길이 돋아나고 시간이 지나면 튼튼한 골목이 됩니다.
의사들은 그 과정을 새 혈관이 자라는 일이라 부르더군요. 복구팀도 있습니다. 벽에 들러붙은 찌꺼기를 치우는 청소부 같은 세포들. 그들이 일하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오느냐고요? 식탁입니다. 비싼 장비가 아니라 껍질째 씹히는 색, 씨가 가득한 붉음, 부드럽게 으깨지는 녹색. 저는 수치 대신 체감으로 말하렵니다. 어느 분은 3달쯤 지나 손끝에 저림이 누그러졌고 또 다른 분은 아침에 머리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했죠. 공통점은 간단했습니다. 생활이 식물의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 길은 그렇게 다시 열린다는 사실. 오늘의 주인공 셋을 곧 소개합니다. 파란 한 줌, 붉은 한 컵, 초록 반쪽. 저와 함께 달리기 연습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빨리보다 꾸준히. 식탁에는 색을 더하고 하루에 10,000보가 아니라 10분이라도 매일 걷자고요. 2달이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덜 무거워요. 셋째 딸엔 손끝에 콕콕 쏘는 느낌이 잦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메시지도 왔어요. 요즘 말이 막히던 순간이 줄었어요. 일에서 실수가 줄었고 저녁에도 표정이 편해졌대요. 우리가 한 일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에 잠들고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식탁의 주연을 과일과 채소에게 돌린 것. 그러다 보니 숫자보다 표정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본인의 눈빛이 또렷해지고 산책길에서 발끝이 가벼워집니다. 몸은 믿을 만한 건축가예요. 재료를 주면 설계도를 꺼내 튼튼히 올립니다. 이제 재료 창고를 채워줄 3가지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먼저 파란빛의 작은 구슬. 블루베리는 색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 색을 만드는 물질이 벽을 보호하고 거친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저는 아침에 손바닥 한 줌을 권합니다. 요거트 위에 흙 뿌리거나 씻어 바로 씹어도 좋죠. 얼린 것을 사용하면 톡하고 터지며 향이 더 또렷합니다. 다음은 붉은 보석 석류입니다. 씨알을 씹으면 입안이 선명해지죠. 붉음은 오래 쌓인 찌꺼기를 흔들어내고 길의 내면을 매끈하게 닦아줍니다. 설탕을 더하지 않은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 그거 하나로도 오전의 흐름이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은 초록의 버터, 아보카도. 지방이라 걱정하시나요? 걱정보다 구체가 중요합니다. 이 초록은 흐름을 걸리적거리게 하는 끈적임을 줄이고 짠맛에 지친 몸을 달랩니다.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토마토 몇 조각과 섞으면 서로의 힘이 잘 스며들어요. 3가지를 합치면 하루 루틴은 간단합니다. 아침엔 붉은 한 컵, 접시엔 초록 반쪽과 토마토, 마무리로 파란 한 줌. 더하기가 아니라 시너지, 길이 넓어지는 소리입니다. 3달 뒤에 당신을 함께 그려봅니다. 눈을 뜨면 머리가 덜 답답하고 양말을 신으면서 균형을 잡느라 애쓰지 않습니다. 거울 속 얼굴빛이 환해졌고 가족이 말합니다. 요즘 표정이 편안해. 동네 병원에서 들은 말도 기록해 둘까요? 요즘처럼만 계속해요. 저는 숫자 대신 이런 장면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은 즐거움에서 나오니까요. 몸은 대략 40날을 주기로 벽지를 새로 바르듯 세포를 갈아입습니다. 오늘의 접시는 내일의 길을 만듭니다.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어제처럼 미루거나 오늘부터 한 숟가락을 바꾸거나. 제 추천은 분명합니다. 아침에 붉은 한 컵을 따르고 접시에 초록 반쪽과 토마토를 얹고 파란 한 줌으로 닫으세요. 그리고 10분의 산책을 덧붙이세요. 함께 걸으면 더 쉽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스튜디오의 불을 지켜주세요.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시작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흐름을 바꿉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